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조명 그림 한 점 선물하고 다음 주부터 청담 미엘에서 시작하는 개인전 준비하는 그림 그리는 것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작가로 지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벌써 12월이네요. 연말이 되니 설레는 마음 반, 허무한 반인 것은 올해도 그런 듯합니다. 이 얘기하면 좀 별꼴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로 있을 때 뉴스를 하다 보니 매일 함께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가님은 옆에서 보면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못 만나니? 라고 얘기하시며 내가 분석하기에 지인 앵커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데 알고 보면 그 반대라서 오래 못 만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쯤 라디오 PD인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처음엔 다가가기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 진짜 순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적에 리 출신이었어요. 시골에 살아서 어릴 때 성격 형성이 다 되니까 순덕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술 감독인 오빠는 집안이나 직업이나 뭔가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남자들이 다가가기 쉽지. 자기 친구들 소개하기에도 좀 뭔가 하나는 떨어져서 가져다 대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사실 그 오빠도 메고 나오고 뭔가 빠지는 게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좀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물론 그냥 앞에 있으니까 좋게 말해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부족한 것도 뭔가 하나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 더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에서는 처음에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멋지게 보여서 미술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다니던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미대에서는 대학원에 다니는 언니들이 좋게 보여 부러웠는데 미술교육 대학원에 다니게 됐고 어쩌면 이렇게 꿈이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꿈, 어쩌면 누군가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저는 좀 크게 생각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처에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따라간 것도 어찌 보면 방법이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미술학원 원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작은 꿈이라도 이루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작은 실패라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합격률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평균 97%, 95%에서 97% 사이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붙을 것을 알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었고 떨어질 확률이 있을 것 같은 학생은 예고나 미드를 지원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자고 권유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창피하기도 한 게 포기하는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꿈을 위해 나아가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1초 보고 머리와 가슴속으로 그 글의 내용이 가기 전에 다 지우거든요. 잘된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집중하지. 부럽다. 나는 왜 이럴까? 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악플을 다는 것 같은 바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긍정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죠. 안 좋은 기운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방송을 하고 싶었던 꿈을 가지게 되면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다 보니 가까운 지인이 익명으로 악플 같은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서 처음에는 손도 벌벌 떨릴 정도로 실망하기도 하고 무서웠는데 그런 기운이 다 전해지니까요.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어떻게 한 건지 물으면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신 저는 뒷담화하는 시간은 가급적 피해왔습니다. 때로는 회사 생활에서 뒷담화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도 어떻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가로 활동하고 교수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건 뉴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MBN에서 뉴스를 하게 되고 또 메인 뉴스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고는 메인 뉴스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이기에 정치, 경제 등 시사 상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됐는데 살아가면서 또 작가 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 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으면 결혼을 했을 것도 같은데 이를 포기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땐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뉴스를 하는 자료도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최병인 작가님의 작가와의 대화에서처럼 어쩌면 저도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즈음 강수정 아나운서님도 방송국에서만 자신을 알아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도 저희 회사 친한 기술감독 선배님들에게만 아까운 후배였던 거죠. 다 가질 수 없다면 연애나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아침 뉴스를 주로 해왔기에 9시쯤 되면 친한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좋아하면서 있다가도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새벽 3, 4시쯤 일어나던 때라 9시나 10시에는 잠들었었거든요. 그래서도 노는 것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역시 지나고는 후회됩니다. 지금 와서 내숭 떤다는 얘기를 들을지는 몰랐습니다. 작가로 지내면서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입시 준비를 할 때나 졸업 전시 준비를 할 때처럼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갤러리를 다니면서 갤러리스트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은 있어야 한다던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그림을 그리면서 대화에 참여해도 되면 그림 그릴 거 들고 가겠다고 하고 정말 그리고 있으니까요. 전시장 지킴이라면서도 그림 그리면서 손님 맞이하고 있고요. 점점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좋아서 그림에 둘러싸여서 전시를 하는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과 그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알지 못했던 미술에 관한 정보도 듣게 되니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늘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도 다 오랜만에 듣는 세상 사는 이야기들이라 더 반가운 생각도 들고요. 방송을 할 때나 작가로 활동하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만요. 일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으면 되는데 이성인 남자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제 그림 에세이가 사랑에 관련한 이야기라 가끔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마음은 갖고 있으라고 누군가에게 주는 거 아니라고 그때그때 만날 인연을 만나는 것이니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너무 마음 쏟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저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선가 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가끔 생각과 다르게 말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중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하수구 오물이 나오면서 안 좋은 냄새에 주변 모두가 시들해지거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와서 향기로운 말로
주변을 더 싱그럽게 한다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누군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인 사람도 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진지하게 책을 읽으며 그윽한 한 잔 차향의 깊이를 담아내기도 하고, 가끔은 타인의 이야기를 눈을 마주하며 여유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작가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내공을 다져야겠습니다. 전시는 아마 이 그림과 소품 몇 점 오늘 코엑스 홈데코 테이블에 가져가면 보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다른 오드리 헵번 그림은 크리스마스 악동전이 열리는 배드보스 갤러리에서 내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2일까지 하는 선물전이 산울림 소극장에서 끝나게 되면 13일부터 청담 미엘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그림을 모아놓고 개인전을 한 달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